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내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는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공격적으로 멧돼지 포획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등 모두 14차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에서 지난달 9일 14번째 확진 후 한 달째 추가 발병 소식은 없습니다. 경기 북부 최대 양돈 농가가 있는 포천은 다행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계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양돈 농가의 방역 울타리를 정비하고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포획틀 201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며 야생 멧돼지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수렵협회 회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가동해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야생 멧돼지 포획 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5일 기준 76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포획틀로 21마리, 총기로 55마리입니다. 그 밖에 폐사체 등을 포함해 모두 97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포획됐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0일간의 우리는 방어 작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전술 전략을 다시 구사하면서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는 전 지역 총기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피해 방지단을 기존 30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멧돼지 잦은 출몰 지역에 있는 기동 포획단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포획틀도 현재 201개에서 100개를 추가해 모두 30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유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가축 전염병에 장기간 대비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필요 재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 주택가 곳곳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굶주린 야생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서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때 아닌 멧돼지들의 습격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쏜살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119에 신고하는. 주택가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경찰이 따라가 잡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달아나던 멧돼지와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마리의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이 시간에 멧돼지 출몰했다고 하고 뭐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한. 멧돼지 떼의 도심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9천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만 각각 2천여 마리, 경기와 경남에서는 수백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들이 산을 떠나 주택가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들이 도심을 활보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 도시로 내려오기도 이제 하는 거죠. 접경 지역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멧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 이제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 행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 달려 도망가기보다는 인근 건물 등에 몸을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 아닌 멧돼지 떼에 출현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멧돼지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마와 콩 같은 밭작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데다 가축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유해조수 방지단은 포획에 소독, 매립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콩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곳저곳에 멧돼지가 파헤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당에 묶어둔 개는 최근 멧돼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옆구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과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색을 잘 내기 위해서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반사 필름을 설치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지 않은 틈을 타서 멧돼지들이 훼손해 놓은 것입니다. 많이 심하죠. 가수 아니라도 논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의 수확실에도 거의 다 살궈놓고 그런. 상황이 이렇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은 밤낮 없이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 인근에서의 수렵은 더욱 위험합니다. 민가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죠. 또 골고리 지금 무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쏘기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유해조수 방지단은 4개 팀으로 나눠 마을 인근 논밭을 살핍니다. 얼마 되지 않아 멧돼지를 잡습니다. 수립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멧돼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태어난 지 한 5년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면 다리에 인식표를 부착하게 돼 있고 총알을 쏜 부위를 촬영하게 돼 있지만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잡은 이곳에서 매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렵꾼들은 더욱 번거롭습니다. 그냥 잡아서 농가에 나눠주고 일단은 돼지를 묻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그게 제일 힘들고 일이 많아졌죠.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은 비장을 채취하러 다니거든요. 그러고 나면 혹시나 돼지 열병이 발생돼서 죽은 돼지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소독하는 데 가서 그 차량하고 사람하고 전부 소독을 해요. 또다시 수렵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논을 파헤치던 멧돼지를 발견합니다. 밑으로. 쏜다. 멧돼지가 총에 맞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집니다. 수렵 시간 2시간 만에 7마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경북도 내에서만 6천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자 경상북도는 11일부터 포획 신고 포상금도 마리당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590여 명이 멧돼지 집중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본업인 농사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낮에 이렇게 일하고 밤에 나와서 이제 봉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밤낮으로 고생이 많죠. 제가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힘들더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개체수 증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농촌에서는 멧돼지 소탄 작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 작업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도심을 활병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멧돼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애써 키운 농작물이 모두 망가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디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도 좀 망가졌으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 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지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하천과 계곡을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평상을 펴는 등 불법으로 자리를 넓혀 장사하는 음식점들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껏 계곡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잘 어우러진 경기도 가평의 108유원지. 계곡을 따라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군청에서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평상과 교량을 철거합니다. 계고와 고발에도 수십 년째 하천 부지에 불법 시설물을 늘리며 배짱 영업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형 유원지로서 저희가 행정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영장을 발부한 후 오늘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하천에 설치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업소는 모두 726곳. 지난 6월부터 235곳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돼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천 계곡은 도민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도민들은 즐기지 못하고 하천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도 내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휴가철 전까지 하천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두의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장욱진 미술관은 오는 12월에 기획전시 양주 8괴와 연계한 청각장애인 대상 수화로 듣는 전시 해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감상 활동을 돕는 양주 8괴 그림지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감상 지원 프로그램을 계기로 문화예술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모두의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A씨와 측근 4명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 출마 예정자 A씨는 측근 B씨를 통해 지난 8월 21일 포천시의 한 식당 등 2곳에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측근 C씨를 통해 자신의 출판물과 양말 세트 2개를 참석자 중 1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은 6명에게는 모두 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과 그 종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 산업 통계를 보면 2017년 매출 규모는 23조 6,7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출판이 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과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사자는 12만 6천여 명으로 전년 11만 5천여 명보다 8.8%가량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공익제보자 150여 명에게 4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를 개설해 제보를 받은 결과 가치 있는 제보자 156명에게 모두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공무원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도 있어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몽실학교에서 진행된 정책 마켓과 학생들의 정책 토론회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뜻의 몽실학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몽실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정책 마켓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와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교복 등 다양한 정책이 교육 현장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는 31개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학생 대표를 만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시선은 정말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창의적 대안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놀라운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천군 학생들은 대학이 없는 연천군 지역에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의정부 학생들은 남과 북을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 등 경기 북부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선택 과목 체험 수강, 소수자를 위한 선택 급식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중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실현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확대 등은 지자체,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실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책 마켓과 토론회. 올해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오는 16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선 넘어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정책 마켓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년 전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은희 전 선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1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 씨의 전 코치 A 씨에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2001년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